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어제 공지를 드렸는데요. 오늘부터 박 작가와 함께 크립토로 롱런하자라는 의미로 우리 구독자님들을 크롱님이라는 애칭으로 부릅니다. 투표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애칭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10만 달러를 넘었다고 단기적으로 계속 상승하지 않습니다. 여러 변수가 놓여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비트코인의 장기 방향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시경제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의 3대 지수도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중요한 지표로는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는데 그 지수 자체가 다 예측치와 그리고 이 이전치를 상회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일희일비하진 않았습니다. 워낙에 주간마다 발표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한 지표를 봐야 된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발표되는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지수입니다. 이번 12월에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연준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경제 지표입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관해서 신중할 여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오늘은 매파 중에서도 가장 매파 중에 한 명인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의 발언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고용지표를 주목하는 이유는 미국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투자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결국은 금리가 25bp가 인하가 되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결정은 12월 19일에 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어제 77%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70%대로 더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월 19일에는 미국의 금리 결정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일본이 지금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그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게 됐을 때는 엔화 가치가 높아지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악몽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계속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꾸준한 유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에 또 총 5.5억 달러 상당의 자금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장의 상황들이 물론 거품이 끼기 시작을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상승의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를 하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런 포스팅을 했습니다. 10만 달러 돌파한 것에 대해서 비트코이너들에게 축하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환영의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이너와 우리는 함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트코인이 미국의 발전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온체인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하고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유는 폴 애킨스가 SEC 위원장으로 임명된 부분들이 명목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임명이 되고 나서 역대급으로 숏 물량들이 청산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들어서 하루 동안에 일어난 청산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숏 청산이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현물 ETF의 수요로 인해서 굉장히 건전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갔는데요. 10만 달러를 돌파하고 나니까 시장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과열되는 구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0만 달러 돌파 이후에 무기한 선물 펀딩 레이트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녹색을 띠는 것이 건전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주황색까지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롱 포지션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한 수요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약한 조정만으로도 대규모 청산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드리듯이 비트코인은 오를 때도 크게 오르지만 내려갈 때도 크게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롱 포지션들을 많이 청산을 했기 때문에 또 10만 달러 상단에서 숏 포지션이 아주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들을 또 언제 청산할지 이런 것들도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규모 청산에 의해서 가격 변동성이 일어난 부분들은 결국은 단기적인 부분들이고 이런 흐름들이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니까 또 그동안에 잠시 잊고 있던 이슈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나 굉장히 좋을 때 이렇게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마운트 곡수입니다.
지금 어김없이 마운트 곡스가 갑자기 10만 달러 돌파 이후에 새로운 익명 주소로 27,8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이동시킨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다. 또 이런 또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데 이전 마운트 곡스 이체 패턴에 따르면은 매도 가능성이 있는 물량은 1JBG로 주소로 이체된 3,800개 정도의 물량들이 또 있는데 그 정도만 해당되는 것이고, 아마도 신규 지갑 주소로 뭔가 리밸런싱을 위해서 이동한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자, 그리고 마운트 곡스 거래소에는 여전히 39,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마운트 곡스 말고도 또 다른 또 이슈들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것들은 또 단기적으로 두려움을 주면서 퍼드를 통해서 시장에 뭔가 동요를 일으키려는 그런 부분들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영국 정부가 막대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커뮤니티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6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면서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독일 정부가 갑자기 매도를 했던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일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시장에 좀 공포감을 주기 위한 뉴스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이클의 관점에서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정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보유자, 그 중에서도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보유하고 있는 단기 보유자들의 미실현 이익이 현재 59%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매수 가격이 64.2K 정도가 되는데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대세 상승장 사이클 지난 정점에서 봤을 때는 이 1개월에서 3개월 보유하고 있었던 집단의 미실현 이익이 이 정도까지 월등하게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략 이 당시는 150%를 넘어섰고요. 이때는 240% 근처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단기 보유자들의 이 실현 이익 자체는 대세 상승장 정점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의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 단기 보유자들의 비중도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 정점과 비교하면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실현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단기 보유자 비중이 52%가 좀 안 됩니다. 51.8%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거 대세 상승장 사이클 정점에서는 이 수치가 적어도 80%를 훌쩍 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때는 90% 이상 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대세 상승장 정점이 되면은 장기 보유자들은 거의 다 매도를 하고 이 자리를 대부분은 단기 보유자들이 채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보유자들의 어떤 비중들이 80%, 90%까지 올라가면은 대세 상승장의 정점에 거의 도달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매도 전략을 더 본격화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구간까지 가기 전부터 분할 매도를 통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만, 그럼에도 80%가 넘어서는 구간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매도 움직임들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구간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한참 남아있다라는 것들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더 많은 베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가격이 현물 대비로 20%의 연간 프리미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이죠. 그리고 이 수치는 지난 3월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치인데, 3월 구간에 정점을 찍었던 구간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연간 프리미엄이 높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트레이더들이 추가 상승 가능성에 여전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12월 2일 이후로 데리비트에서 풋옵션에 대한 미결제 약정이 콜옵션 대비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대략 콜옵션 대비로 48%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풋옵션이 가격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것이고 콜옵션이 가격 상승에 베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얘기는 옵션 트레이더들도 추가 상승 가능성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번스타인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이 향후 10년간 금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새로운 시대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기관과 기업 재무자산의 표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말까지는 비트코인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CEO인 돈나무언니 캐시우드도 비슷한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를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가격 상승의 초기 단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역시 금입니다. 현재 금 가격이 온스당 2,700달러일 때 시가총액이 15조 달러인데, 본인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102,750달러 정도이고,
이 시총은 2조 달러이기 때문에 금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은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지금은 전 국가적인 준비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활용되고 금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가장 대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대의 변화의 흐름들, 이 빠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10년 뒤에도 과연 금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모든 국가들이 가장 중요한 준비 자산으로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더 시간이 흘렀을 때 우리는 옛날에는 금이 그런 것이었지라고 회고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폴 애킨스가 SEC 위원장직을 수락을 한 이후에 SEC 내에 친암호화폐 성향의 두 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헤스 피어스와 마크 우에다와 함께 암호화폐 정책을 이끌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세 명이 함께 암호화폐가 건전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마련하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래 기사는 헤드라인만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이죠. JP 모건 체이스가 암호화폐 매력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려면 최대한 낮은 비중을 유지하고 가격 하락에도 전체 포트폴리오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알트코인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어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70대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86까지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전체적인 기조가 지금 알트코인 대세장으로 더 강하게 향해 가고 있다. 이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코인들 한 세 가지 정도만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카르다노인데요. 카르다노가 지난 24시간 동안에 고래들이 1억 달러 상당의 이 에이다를 매집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가격 조정을 받고 있지만 고래들은 카르다노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근본적으로 성장을 하고 지금 알트코인 랠리가 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려면은 이제 이더리움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이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 대비로 는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더리움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률 자체가 우리 시장의 기대치에 아직까지는 부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신규 활동 주소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네트워크 펀더멘탈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 동시에 끌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에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그때는 더 본격적인 알트랠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리플 관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플은 캐노비라고 하는 분석가의 의견을 제가 한번 공유를 해볼 건데요. 지금 XRP가 반감기 204일 이후에 지금 상승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대세 상승장에서도 대략적으로 224일 정도가 지난 요 정도 시점에서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지금 이 XRP 움직임 자체가 지난 2021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와 이제는 규제 환경이 바뀌었고 오히려 규제에 대해서 뭔가 대두가 되기 전인 2017년 그 장세와 비슷하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2017년의 추세로 봤을 때 세 가지 단계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최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급등 이후로 단기 조정을 거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기 조정 가격이 현재 1.39달러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바닥을 잡고 나서 이후에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8.1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횡보 구간을 이어가다가 3단계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가 2025년 10월경이고 이때 11달러 근처에도 근접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만 해주시고요. 결국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들은 있습니다. 어떤 자산이든지 계속해서 급등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급등하면은 조정을 받고 나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들을 가져가야 되고 그 구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상승 랠리를 이어가서 본격적인 더 높은 궤도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알프렉탈 리서치나 아니면은 이 시장에서 리플 관련해서 굉장히 또 유명한 분석가입니다. 잭터 리퍼 같은 경우도 XRP가 2025년까지 10달러 부근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10만 달러 매도벽을 순식간에 돌파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10만 달러 아래로 하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조정을 받고 다시 97K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를 필두로 해서 모든 고래들이 물량을 넣으면서 가격이 큰 반등을 이끌었다가 갈색 고래가 움직이면서 나머지 고래들도 물량을 던져내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다시 언제 바뀌는지를 지켜보시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 매도의 움직임들이 CVD에서 현물의 움직임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 고래들이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넣었다가 갈색 고래가 그렇게 많은 물량들을 내지 않았는데, 즉 매도세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결국은 선물 시장에서 청산이 일어나면서 가격의 하락폭은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을 하루 동안에 보였습니다. 10만 달러를 돌파했다가 무려 92K 초반대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바로 22평선을 돌파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22평선이 93.7K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상단을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다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만 달러를 재돌파하게 됐을 때는 11만 3천 달러, 12만 5천 달러까지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청산 히트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 펀딩 레이트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롱 포지션이 많이 구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수요들에 대해서 다 청산을 했습니다. 결국 고래들은 이 물량을 다 털어먹고 나서 올라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이고요. 다 청산한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10만 달러 상단에도 숏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특히나 105K 10만 5천 달러에서 굉장히 많은 또 숏 포지션이 밀집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또 상승 추세를 보여주면서 10만 달러 상승 돌파하고 이 구간을 청산하게 됐을 때는 가격이 또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사고 팔기를 반복하시기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꾸준히 쥐고 계시면서 수익의 어떤 상승분을 계속해서 다 취하는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크립토컨트 주기영 대표 포스팅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거품이 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물을 기반으로 해서 꾸준히 아주 건전하게 잘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새로운 자본이 비트코인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실현 시가총액이 30일 만에 12.9만 달러에서 무려 14.6만 달러로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구간은 현재 10만 달러를 다시 하회를 했기 때문에 더 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 이후로 조정을 받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홀딩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우리 크롱님들께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피셜 투자 클럽 확인해 주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